참을 수 없는 재채기와 콧물, 답답하고 괴로운 코막힘까지 편안하게 코로 숨쉬는 대신 온종일 콧물과 전쟁을 치르는 비염 환자들. 코가 막혀서 머리까지 아플 때도 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니까 자다가 숨이 막혀서 죽겠다라는 공포감으로 인해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고통 때문일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을 2배 가까이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나 꽃가루, 일교차 등이 심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발생해 봄철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꼽히는데요. 재채기, 코막힘 등을 동반하는 비염.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똑하게 날선 잘생긴 코는 외모를 돋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의 코는 비강과 부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중격을 중심으로 좌우로 구분되는 비강은 공기가 들고 나는 통로로 비각계에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비염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600만 명이 넘으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3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비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문상우 원장. 비염, 치료와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같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게 된다는 비염 환자들. 뭐 밤에 잘 때 코 막혀서 답답하고 뭐 또 평소 생활할 때 뭐 수업할 때 재채기하면 콧물 나오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코가 막혀서 머리까지 아플 때도 있고 콧물 나오고 막 코 막히고 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입으로 자꾸 숨 쉬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 쓰이고 속절없이 흐르는 콧물, 코막힘에 불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비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양방에서는 세균에 의해서 면역력 저하가 되어서 체질이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들의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의 기운이 부족해서 신체를 방어하고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위기가 약해지면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외의 비의 기운, 즉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있으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폐한이라고 하여 폐가 한계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거예요? 코가 답답해서. 코가 답답해요? 코 막힘이 있으신가요? 환절기 단순한 감기인가 했는데 비염 진단을 받은 이재희 양. 특히나 비염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단순한 감기로 오인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염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코막힘이 심하다. 두 번째, 코 안쪽, 눈 주위, 목구멍이 간지럽다. 세 번째, 콧물 감기를 자주 걸린다. 네 번째, 감기도 아닌데 자주 기침을 한다. 다섯 번째, 재채기를 심하게 할 때가 종종 있다. 여섯 번째, 입을 자주 벌리고 있다. 일곱 번째, 감기를 앓으면 목감기가 심하다. 여덟 번째, 코를 자주 비비거나 후빈다. 아홉 번째,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간다. 열 번째, 감기가 걸리면 중이염까지 진행된다. 비염의 구체적인 진단은 코 내시경을 통해 비강 내 점막의 염증 상태를 보고 진단할 수 있는데요. 급성비염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이고 만성비염은 그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염의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발병일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수양성 콧물, 즉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비내시경상 창백한 점막과 하얀 콧물이 고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 비후성 비염은
끈적한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비내시경상 하비갑계라는 코 속의 살이 부풀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비염은 코딱지와 코의 건조함, 악취를 호소하며 비내시경상 코 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점막 자체가 마른 느낌의 딱지와 피가 보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은 농성 콧물, 즉 노란 콧물과 후비루의 증상을 호소하고 비내시경상 중비갑계에서 노란 콧물이 다량으로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염은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탓에 환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무엇보다 만성 비염으로 발전되기 전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초기 급성 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비염으로 발전이 됩니다. 만성 비염으로 발전이 되면 하비갑계가 항상 부어 있어서 코로 숨쉬는 것이 불편하고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침이 말라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도염, 인후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정상적인 호흡권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변역이 오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도 떨어져서 머리가 맑지 못하여 두통이 생깁니다. 소아들의 경우에는 콧물이 이관을 통하여 들어가서 만성 중이염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염의 경우 발생하는 연령에 따라 원인이나 증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연령에 따라 치료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달 단계인 아이의 코 구조물이나 감기, 비염 등으로 변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한약 처방으로 코가 올바르게 발달하게 하고 키 성장까지 돕습니다. 비염을 치료하면 키는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청소년은 코의 발달을 바르게 마무리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머리를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성장 부진과 집중력 향상을 고려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코 구조와 점막의 기능 문제를 바로잡아 비염을 치료하면서 피로 회복을 돕는 그런 치료로 비염의 재발을 막습니다. 노년기는 재발과 악화를 줄이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으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한약 처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제 여기 점막 색깔을 보면 전형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인에 따른 근본 치료가 중요한데요. 선생님 지금 하시려는 시술이 뭐죠? 지금 비강 사혈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듯이 하비갑계에 부종이 있어서 그 부종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막 회복을 도우는 그런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염의 원인인 코 점막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 비강 사혈요법. 내시경을 통해 코 속을 보면서 염증이 있는 점막에 직접 침을 시술해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데요. 부은 점막의 붓기를 빼고 비강을 넓혀 코막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점막 재생을 돕는 외용 치료제를 발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막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삐뚤어진 체형을 바로잡으면 비염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틀어진 목뼈를 지압을 통해 교정하면 비염, 축농증, 중이염 등 코나 귀 쪽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침 치료는 기혈순환을 돕고 면역력과 자생 능력을 향상시켜 비염 치료를 돕고요. 코 속에 꽉 차서 답답했던 농을 빼주는 배농 치료는 코 내부에 한약을 넣어 고인농을 배출시킵니다. 선생님 배농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농 치료는 환자의 콧물을 인위적으로 빼줘서 코를 시원하게 하는 동시에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10분 정도 있을게요. 한 번 받았는데 좀 시원하고 앞으로 계속 치료받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이 약, 저 약, 위축성 비염에는 저 약, 이렇게 대증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각 환자별로 원인과 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약으로 치료합니다. 똑같이 맑은 콧물을 흘린다고 해서 같은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폐의 찬 기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이 사람은 소화기가 안 좋아서 맑은 콧물을 흘린다고 하면 소화기계를 좋아지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에 혹 재발되더라도 쉽게 증상 완화가 되게 합니다. 비염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양치질 하듯이 코를 세척해주면 비강의 청결은 물론 비염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류 한약을 이용한 훈증기 치료는 건조한 코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적외선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켜 점막의 빠른 재생을 도와줍니다. 비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평소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비염 증상이 있다면 자주 비강 세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실내 온도와 습도는 적당하게 유지해줍니다. 걷기나 산책 등 가벼운 운동도 좋고요. 차가운 음식 섭취를 피하고 음주와 흡연을 멀리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비염 예방과 치료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지압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눈썹을 따라 쓸어주듯 지압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이마 중심선을 따라 꼭꼭 눌러가며 지압을 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콧망울 옆을 3개 눌러 지압하면 막힌 코가 뚫리게 됩니다. 피로감이 있거나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라면 폐와 비, 신의 기가 허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약으로 폐의 기운을 보해서 감기나 비염으로 축농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기가 잘 낫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가까운 병의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은 한번 발병하면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방치하면 만성화되는 질환인 만큼 예방이 중요한데요. 평소 비염을 예방하는 습관과 조기 치료로 답답한 비염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트레이너 마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염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봄철 또는 환절기에 비염 아주 심해지죠. 저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에 도움이 되는 체조 첫 번째입니다. 팔 벌리고 모으기 동작이에요. 엄지와 검지를 곧게 펴시고요. 천천히 손끝을 바깥쪽으로 해서 들이마시면서 벌려주시고 내쉬면서 모아주십니다.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시고요. 3-4차례 반복을 해주세요.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뻗고 엄지와 검지를 곧게 편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두 팔을 벌리고 숨을 내쉬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비염 예방 운동 두 번째입니다. 자, 팔 주무르기 동작인데요. 자, 겨드랑이 안쪽부터 해서 팔을 주물러서 천천히 손까지 내려오시고요. 자, 손가락을 또 하나씩 꾹꾹 눌러 주물러서 순환을 더 촉진시켜줍니다. 왼팔을 뻗어 엄지가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오른손으로 팔 안쪽으로 어깨부터 시작해 손끝까지 주무르며 내려간다. 손가락도 주물러준다. 지금 저와 함께 했던 비염 예방 간단한 체조와 함께 꾸준히 운동하시면 면역력이 증가되고요. 비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꾸준히 운동하셔서 비염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트레이너 마틴이었습니다.